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는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제가 근무하는 장소죠. 아름다운 인생 요양원에 있는 제 사무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편의 동영상 강의를 올렸는데요. 주로 촬영하는 장소는 저희 요양원 내에 있는 강당에서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울렸죠.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조명이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어두운 그런 화면을 제작해서 올린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한 화면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께 올리겠다. 앞으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여러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그리고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선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요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어르신도 있고요. 저희 이제 입소하는 어르신들 중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저희 시설로, 저희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어르신을 모신다는 의미는 그거는 동의를 한데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좀 있어요. 겹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제 제 앞에 이제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호자용이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과연 그 어르신이 어디에 맞을까, 이런 선택 방법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 표를 좀 만들었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선택 방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로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요양원이고 오른쪽이 요양병원입니다. 먼저 보험 적용의 차이가 과연 어떻게 나느냐를 보시면 요양원은 장기 요양 보험을 적용을 받습니다. 요거는 2019년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의 8.51%가 장기 요양 보험료로 책정돼서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장기 요양 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죠. 그 다음에 법이 틀려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병원이죠. 의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어르신의 입소 대상 자격도 차이가 나는데요. 요양원은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수급자가 대상이 되죠. 제가 일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1등급에서 5등급의 시설 등급, 재가 등급은 시설 등급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따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올린 바도 있죠. 이런 어르신이 대상이 되고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만성 질환자 어르신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설치자, 즉 설립자는 누가 되느냐? 먼저 요양원의 설립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죠. 근데 요양병원에는 요양병원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만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의료인이
의료인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요양병원입니다. 시설의 장, 그 기관의 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요양원은 의사나 한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의료인,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많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저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새 그 언론지상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의료인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 소위 말하는 의사님들께서 많이 설립할 수 있는데 의사님들을 월급을 주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설립을 해서 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 그래요. 예, 그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예, 이런 것으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요양병원은 의료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사는 요양원은 촉탁의사 제도가 있어요. 저희 요양원에서도 촉탁의사 선생님께서 2주에 한 번 1회 이상 저희는 월 4회 정도 방문을 하고 계세요. 요양병원은 연평균 입원 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또는 한의사님도 가능해요. 40명당 1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160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4명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쓰게 돼 있었는데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6명당 1명의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간호사 중에 3분의 1은 간호조무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 즉 간병인을 말하는데요. 저희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산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 100명의 어르신, 100명의 입소자가 계시다. 나누기 2.5로 하면 돼요. 그러면 40명의 입소 어르신이 100명이 계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면 40명이나 되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예, 물론 야간에도 근무하니까 교대 근무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요양병원은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간병인입니다. 자격증도 없어요. 비용면에서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을 별도로 기입을 한다. 근데 가족간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은 간병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가 설립하고 의사가 상주하느냐 차이하고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되느냐? 입소자 100명당 1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양병원은 병원 하나에 1명 정도 있으면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동일해요. 입소자 100명당 1명 하고요.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100명당 1명의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소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그 입소비에 대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도 있죠. 요양원은 본인 일부 부담금하고 비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은 총 비용의 20% 또는 감경 대상자는 12%, 추가적인 감경을 받는 분은 8%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식비, 임용비, 식비에 이제 간식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급 침실 이용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양병원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본인 일부 부담금하고 비급여, 식비나 또 기저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저귀 비용은 요양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기저귀 비용하고 간식비 또는 임용비 들어가고 가장 큰 차이가 여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간병비가 요양병원에는 추가된다. 이런 것들이 입소비 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제가 좀 풀었었어요. 보험 적용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제가 표로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좀 더 풀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을 받고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다. 자,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 비용이나 기저귀 비용 등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여기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요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 설치 기준에도 차이가 나죠. 요런 요양원의 경우 1인당 연면적 23.6 평방미터하고 1인당 침실 면적 6.6 평방미터로 확보해야 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30명 이상의 입원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만 나와 있고 면적에 대한 규정이 요양병원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은 최대 4인실까지 있죠. 근데 요양병원은 4인실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인실도 있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임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대표자가 요양시설, 즉 요양원은 대표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소유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할 수 있는 임대하면서 요양병원을 운영을 해도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의 경우 임대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 비해서 비용 면에서 진입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소자 제한의 차이. 노인 장기 요양 인정 1에서 5등급 정도 시설 등급을 받아야지 입소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입원할 수 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립자. 요양병원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예. 노인 요양병원의 설치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진입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조합이나 요 말씀드린 대로 사무장 형태의 노인 요양병원이 생겨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그 사회적인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적 요소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설장 자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은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요양병원의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소요 인력 의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은 연평균 입원 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있어야 된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요양원은 25명당 1명이 필요하고 6명당 요양병원은 6명당 1인의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법정 인력의 3분의 2까지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을 돌보는 핵심 인력이
요양보호사인 반면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다. 여러분, 주로 간병인은 가보셨은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연변 출신의 분들이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요양원은 자격증이 있는 요양보호사, 법적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반면에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을 따로 두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입원 환자, 즉 보호자가 별도로 간병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이용 시 비용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요양원은 입소자 100명당 1명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시설당 1명이 필요하다. 물리치료사는 동일하죠. 100명당 1명이 필요하죠. 입소 비용의 차이. 자, 요양병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분하고 본인 부담금, 비급여 부분, 본인 일부 부담금 급여하고 비급여, 식대 기저급 비용으로 구성되어 간병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비용의 규모만 따지면 요양원의 월 비용이 요양병원보다는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간병비 차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요약하는 건데요. 자, 요양원은 그야말로 돌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거예요. 요양원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만성질환이 심하거나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를 당하신 후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 즉 치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요양원은 어르신을 케어하고 돌보는 게 우선이고 요양병원은 치료가 우선이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 서비스는 촉탁이가 한 달에 2회 이상 방문을 하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죠. 자, 시설수로 보면 제가 일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은 3,200개 정도가 있고 요양병원은 1,500여 개의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전체 병상수는 요양병원이 요양원의 거의 2배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비용 부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 부담이 월 50에서 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요양병원은 월 80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거의 2배 정도가 요양병원이 더 비싸다. 물론 시설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어르신을 요양원이 맞을까 요양병원이 맞을까 이렇게 보시면 어르신을 중심에 놓고 어르신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내 부모님이 생활과 케어의 문제인가 아니면 의료 처치가 우선인가를 판단해서 어르신이 요양원에 맞는지 요양병원에 맞는지를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모실 때 어느 분이 있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자, 보시면 어르신이 치매나 파킨슨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의료인이 상주하면서 계속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 어르신은 요양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도 요양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면은 저희 요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기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조금 악화가 돼가지고 약물을 주사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르신이 기력이 떨어서 수액 주사, 링거 처방을 받는다든지 의사의 지속적인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처럼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과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의사의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강의할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선택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